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런던은 31일이지만 우리 기준으로 1월 1일 새해 첫 골을 넣었고요. 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기점이 되어주는 선수, 마무리를 해주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형태의 경기였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토트넘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요. 그래서 서로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본머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누가 먼저 공략을 하느냐, 이게 오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앞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한테도 공간이 많이 났고 본머스의 솔랑키, 클루이베르트, 오른쪽에 테버니어, 이런 선수들한테도 공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맞이했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한눈에 봐도 본머스의 수비 라인이 엄청 높죠. 심지어 브레넌 존슨, 손흥민, 히샬리송,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있는데 라인을 너무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을 너무 올려놔서 뒷공간에 그냥 패스가 한 번 들어가는 순간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레넌 존슨 쪽으로 패스가 넘어갔고 완벽하게 본머스의 수비가 한 번의 패스로 열리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피드를 못 따라가니까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와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도 사실상 수비수가 못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는 약간 결정력을 평소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잘못 맞았죠. 이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도 보세요. 본머스의 수비 라인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일단 볼을 잡을 때 여기서 버텨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돌아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치 히샬리송이 해리케인처럼 버틴 다음에 돌아서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도 본머스가 수비 라인을 너무 할 정도로 올리니까 한 번만 버티면, 한 번만 뒷공간으로 패스를 하면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도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되게 이타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뛰어들어오는 브레넌 존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본머스의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멈칫합니다. 왜냐? 나한테 선수들이 올 때 반대로 줘야지,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멈칫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가운데 있던 선수가 손흥민 쪽으로 달려가다가 패스 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나한테 오면 패스를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다가오지 않고 멈추고 뒤로 물러나니까 약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따라붙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패스를 줄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할 때 이미 수비수가 좀 빨리 붙어서 여기서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갔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평소보다 득점을 결정짓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머스가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인데 뒷공간을 이렇게 많이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또다시 찬스가 옵니다.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로셀소의 스루 패스. 그리고 이게 본머스 입장에서는 불운했던 게 요 왼쪽에서 라인을 못 맞추는 선수가 막스 아론스란 선수예요. 근데 이 막스 아론스가 원래는 오른쪽 풀백입니다. 근데 이 본머스가 원래 왼쪽 풀백이 없어서 왼쪽에 측면 공격수인 와타라라는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출전시켰거든요. 근데 이 선수마저 오늘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 풀백이 왼쪽 풀백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라인을 못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또다시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오늘 많이 찬스를 놓쳤어도 더 이상 놓치지 않고 여기서는 옆구물로 아주 완벽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왔던 기회를 어쨌든 살렸기 때문에 본머스를 이기게 된 거거든요. 이게 본머스가 사실 오늘 토트넘을 상대로 기회가 많았어요. 기회가 많았고 본머스가 결정을 못 지었었죠. 그래서 본머스가 결정을 이렇게 못 지으면서 라인까지 올리면,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 내주면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경기 보여줬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이제 득점 찬스에서는 놓치는 장면들이 좀 나왔지만 공격 찬스에서
만들어주는 플레이는 역시나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받아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와 1대1을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1대1 하러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접었거든요. 그런데 본머스의 수비수들이 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무섭기 때문에 안쪽으로 쏠립니다. 뒤로 뛰어 들어가는 호이비에르를 놓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볼을 끌고 가다가 호이비에르에게 찔러주거든요. 근데 이 패턴을 본머스가 호이비에르가 뛰어 들어가는 걸 아는데도 호이비에르를 따라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 손흥민의 오른발을 허용하는 것보다 호이비에르를 놓치는 게 당연히 득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얼마나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위협적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게 손흥민의 오른발을 맞고 호이비에르를 놓치는 게 우리가 실점 가능성이 더 낮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그냥 호이비에르 쪽이 열렸는데 놔둡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호이비에르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호이비에르가 받아서 안쪽으로 크로스, 결정적인 찬스였죠. 물론 여기서 브라이언 힐이 골대를 맞췄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본머스의 수비가 옳았던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게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센스가 엄청났던 장면입니다. 스킵이 뛰어 들어갈 때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뛰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스킵이 크로스를 올릴 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뛰어 들어오면서 수비수들을 손흥민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센스가 얼마나 대단하냐, 앞으로 뛰어나갈 때 여기서 뒤쪽에서 수비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뒤쪽에서 미니까 볼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컨트롤해서 득점을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수비수에게 볼을 뺏길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뒷발로 절묘하게 히샬리송에게 넘겨줘요. 이거는 이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센스가 넘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수비수가 본인에게 쏠린 상황이니까 뒷발로 히샬리송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절묘한 패스를 떨어뜨려 준 거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을 하는, 이것도 사실은 히샬리송이 마무리를 못한 거에 가깝죠.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뛰어갈 때 손흥민이 뛰어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끌고 올라가는데, 이 장면도 아까랑 똑같은 게 뭐냐면 손흥민이 제일 무서우니까 이 장면에서도 본머스의 수비가 두 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뛰어 들어오는 히샬리송을 아무도 막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올 때 본머스의 수비수들이 이상하리만큼 손흥민의 움직임만 보고 있고 뛰어 들어가는 히샬리송을 놓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오른발 슈팅 각도가 막히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바로 히샬리송에게 찔러줍니다. 이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히샬리송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물론 이 장면도 히샬리송이 골대 바깥으로 날려버렸지만 저런 움직임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찬스를 놓친 장면도 몇 장면 있었지만 저렇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오늘 경기도 보여줬다.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토트넘이 이길만한 경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본머스가 주도를 했던 경기였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토트넘이 확실히 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비수마의 공백, 사르의 공백, 로메로의 공백, 반더벤의 공백, 이 공백들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가면 심각해질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지난 경기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어땠냐면 라인을 올렸는데 뒷공간에 대한 제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포로라던가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무리할 정도로 중원에서 짧게 패스를 하려는 게 있어요, 토트넘이.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짧게 패스를 해 나가는 게 본인들의 전술이잖아요. 짧게 패스를 하다가 상대가 올라오면 그 뒷공간을 노린다. 이게 토트넘의 전략인데 로메로 없죠? 비수마 없죠? 반더벤 없죠? 이러니까 패스를 짧게 하다가 끊겨서 뒷공간 허용, 이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계속 하던 거예요. 상대가 압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상대가 올라올 때 여기서 압박을 풀어내면서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기다리다가 압박을 당했는데 탈압박이 안 돼서 패스를 찔러주지 못해서 뒤로 돕니다, 어설프게.
그리고 여기서 백패스를 어설프게 해요. 그러니까 백패스가 약하니까 또 공격수 한 명이 본머스가 뛰어가요.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여기서도 만약에 본머스의 공격수가 조금만 빨리 뛰어갔어도 이거는 실점할 뻔한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벤탄쿠르가 수비가 압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본머스의 선수들이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뒤돌면서 이제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패스를 보내줄 때 여기서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메디슨이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메디슨이 있었다면, 아니면 쿨루셉스키가 있었다면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서 사르도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나가니까 볼을 받는 선수가 스킵 그리고 포로였거든요. 여기서 너무나 당연하게 볼을 빼앗깁니다.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본머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장면 보시면 본머스도 부상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볼을 가지고 있다가 네트 골키퍼가 사이 공간으로 본인이 마치 미드필더처럼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너무할 정도로 무모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고요. 여기서 압박을 해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죠. 그리고 여기서 둘러싸이면서 볼을 빼앗기니까 사르가 빼앗은 볼을 가지고 올라가서 사르가 마무리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오늘 경기는 서로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의 빌드업, 본인들이 할 수 없는 후방 빌드업의 그런 수준을 원하다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은 수비수 영입이 빨리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했어요. 이제 오늘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나왔는데 두 선수의 실수가 너무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냥 후방에서 단순하게 롱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벤 데이비스가 뛰어들어오는 본머스의 공격수보다 더 앞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볼을 걷어내거나 약간 이제 공격수가 뛰어들어오니까 벤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그냥 바깥으로 걷어냈어도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굳이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머스의 공격수가 뛰어들어오다가 마침 벤 데이비스가 백패스를 해주니까 이 볼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나가면서 이 볼을 지켰는데 비카리오가 올라오면서 본인이 이제 걷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과 비카리오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겹칩니다. 에메르송 로얄은 내가 처리할게, 비카리오도 내가 처리할게였죠. 그래서 서로 겹쳐서 볼이 그냥 앞으로 흘러요. 어설프게. 만약에 여기서 본머스의 공격수에게 볼이 흘렀다면 그대로 실점이죠. 근데 여기서 운 좋게 이제 스킵한테 갔지만 요런 장면부터 일단 수비 라인에 뭔가 소통이라던가 미스가 너무 많고요. 오늘도 알 수 있는 거, 다이어는 백업 역할로도 부족하다. 왜냐면 다이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면 공격에서 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점 장면을 보면요, 에메르송 로얄이 약간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간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공격수가 한 명 뛰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다이어가 요 공간을 메워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본인이 또 스피드에 자신이 없으니까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요 위치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았잖아요. 박스 안까지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붙질 않아요. 벌써 많은 거리를 볼을 몰고 들어왔죠. 그런데 다이어는 여전히 붙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볼을 몰고 들어와서 크로스가 나오고, 이 크로스에서 본머스가 오늘 경기 내내 득점을 못하다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 보면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경기 전에 토디보를 빨리 영입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드라구신을 빨리 영입하는 걸 원한다, 당장 다음 주에 영입을 하고 싶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오늘 경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사실은 이겼다는 게 좀 신기한 경기이기도 하죠. 본머스가 오늘 슈팅을 24번 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12번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본머스는 한 골도 못 넣었다. 이 본머스의 이제 처참한 결정력에 오늘 토트넘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게 되게 귀중한 승점이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도 다음 경기에 떠나기 때문에 아시안컵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승점을 미리 좀 쌓아놓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늘 경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득점을 하면서 다시 리그 득점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홀란드 14골, 살라, 솔랑키, 손흥민 12골, 그리고 그 다음에 11골이 보엔, 10골이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쨌든 아시안컵에 가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아시안컵 때문에 한 달을 빠지니까
4경기 정도 빠질 것 같은데 리그 경기는 우리가 결승전에 간다는 가정하에 요 페이스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심지어 아스날이 오늘 연속으로 패했어요. 오늘 경기도 아스날이 패했거든요. 그래서 승점이 1점 차이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이 상위권 팀들의 경기를 보면 패배가 꽤나 많아요. 아스톤 빌라도 한번 최근에 졌고 리버풀도 최근에 뭐 무승부가 있었고 토트넘도 지난 경기 졌죠? 맨유도 지난 경기 졌고 박싱데이가 일정이 정말 빡빡해서 경기력적인 측면은 둘째치고 성적이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적이라도 토트넘이 가져왔다는 것에 아주 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경기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정말 큰 공헌을 하고 있다.